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교육으로 유명하다는 보스턴의 사립학교 학부모 모임. 그 Tudo 학교에서 julgado por 지금 uma 한국 comissão 노래 formada, 한국으로 tudo 한국인 julgado por 이민을 uma 결정할 comissão 정도로 formada, 핫하다고 tudo 합니다. julgado por uma 무슨 사연인지 바로 시작하죠.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해 주시면 행복 가득하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에바 해처입니다. 보스턴 교회 뉴턴의 고급 주택가에 살고 있는 평범한 주부라고 소개하면 거짓말이겠죠. 남편 마이클은 하버드 로스쿨을 졸업한 성공한 변호사이고 저희 집은 뉴턴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정원을 자랑합니다. 사람들은 제가 완벽한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하지만 그저 저에게 맞는 삶을 살고 있을 뿐이에요. 매일 아침 5시 30분에 일어나 요가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신선한 유기농 재료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딸 소피아를 아카데미로 데려다 주는 것이 저의 일상이죠. 소피아는 올해 16살이 되었는데 피아노와 발레에 재능이 있어요. 사립학교의 학비가 천문학적이지만 소피아의 교육을 위해서라면 아깝지 않다고 생각해요. 오전에는 주로 자선단체 일을 합니다. 뉴턴 여성재단의 이사로 활동하면서 소외된 아이들을 위한 장학금 마련에 힘쓰고 있어요. 때로는 보스턴 미술관의 후원 행사를 주최하기도 하죠. 사회적 위치에 맞는 책임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매주 목요일은 뉴턴 상류층 주부들의 모임이 있는 날이에요. 로즈우드 컨트리클럽에서 브런치를 함께하며 교육, 예술, 사회 이슈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임은 단순한 사교 모임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기여할 방법을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에요. 물론 가끔은 최신 패션 트렌드나 자녀 자랑도 빠지지 않지만요. 오후에는 주로 소피아의 방과 후 활동을 챙깁니다. 피아노 레슨, 발레 수업, SAT 준비 강좌까지. 딸의 스케줄이 제 것보다 더 바쁜 것 같아요. 소피아가 하버드에 진학하길 바라는 마음이 크지만 무엇보다 그 아이가 원하는 길을 찾아주고 싶어요. 교육은 제 최대 관심사입니다. 저녁에는 마이클이 귀가하면 함께 식사를 합니다. 주말마다 새로운 레시피를 시도하는 것이 취미라 프랑스, 이탈리아, 지중해 요리까지 다양한 요리를 선보이죠. 와인을 한 잔 마시며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순간입니다. 사람들은 제가 그저 부유한 변호사의 아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교육과 문화에 대한 깊은 열정이 있어요. 특히 세계 각국의 교육 시스템을 연구하는 것이 제 비밀스러운 취미입니다. 교육은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 중 하나입니다. 소피아가 태어났을 때부터 최고의 교육을 제공하겠다고 다짐했어요. 단순히 비싼 학교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 아이의 잠재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교육 방식을 찾고 싶었죠. 그래서 전 세계 교육 시스템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뉴턴 주부 모임에서는 제가 교육 분야의 전문가로 통합니다. 매달 첫째 주 목요일은 교육의 날로 정해 다양한 주제로 토론을 이끌어요. 핀란드의 놀이 중심 교육, 독일의 직업 훈련 시스템, 프랑스의 문화예술 교육 등 다양한 국가의 교육 방식을 소개하며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교육이 적합할지 함께 고민합니다. 얼마 전 모임에서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캐롤라인이 한국 교육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가져왔는데 그것이 제 관심을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다큐멘터리에서는 한국 학생들의 높은 학업 성취도와 열정적인 교육 문화를 보여주었어요. 물론 지나친 경쟁과 스트레스라는 부작용도 있었지만 교육을 통해 한 세대만의 국가를 발전시킨 한국의 이야기는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눈에 띈 것은 한국 교육의 균형이었어요. 높은 학업 성취도를 강조하면서도 예술과 체육 교육에도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었죠. 소피아처럼 예술적 재능이 있는 아이들을 위한 학교도 발달해 있었고 입시 위주 교육의 단점을 보완하려는 다양한 시도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다큐멘터리를 본 후 저는 집에 돌아와 바로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어요. 한국 교육 시스템, 특수목적 고등학교, 예술고등학교 등에 대한 정보를 찾으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소피아가 한국의 예술고등학교에 다닌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까지 들더군요. 터무니없는 상상이었지만 그때부터 한국 교육에 대한 제 관심은 깊어져만 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피아의 방에 들어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벽에는 제가 전혀 모르는 동양인 남자들의 포스터가 가득했거든요. 당황해서 소피아에게 물어보니
그것이 BTS라는 한국의 아이돌 그룹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소피아는 몇 달 전부터 K-팝에 푹 빠져 있었는데 저에게 말하기를 망설였다고 해요. 제가 클래식 음악만 좋아하니 이해하지 못할 거라 생각했나 봅니다. 소피아는 휴대폰을 꺼내 BTS의 공연 영상을 보여주었어요. 완벽한 안무와 노래 실력, 그리고 전 세계 팬들과 소통하는 모습이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블랙핑크라는 여성 그룹의 영상도 보여주었는데 그들의 자신감 넘치는 모습과 강렬한 퍼포먼스는 소피아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고 느꼈어요. 소피아가 한국어를 독학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돌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 위해 시작했지만 이제는 한국어 자체에 관심이 생겨 온라인 강좌까지 듣고 있었어요. 한국어의 논리적인 구조와 독특한 문자 체계인 한글에 매료되었다고 하더군요. 순간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연결되는 느낌이 들었어요. 한국 교육에 대한 제 관심과 소피아의 K-팝 사랑이 묘하게 맞물렸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소피아에게 함께 한국 문화에 대해 더 알아보자고 제안했어요. 딸의 얼굴에 피어난 미소를 보며 이것이 우리 모녀의 특별한 유대감을 형성할 기회가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다음 주 주부 모임에서는 한국 교육 시스템에 대한 발표를 준비하기로 했어요. 소피아와 함께 한국 문화를 탐험하기 시작한 건 제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어요. 처음에는 그저 딸의 관심사를 이해하려는 엄마의 마음이었지만 점차 제 자신이 그 매력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을 한국 문화의 밤으로 정했어요. 소피아와 함께 K-팝 공연 영상을 보거나 한국 영화, 드라마를 감상했습니다. 처음 본 한국 영화는 기생충이었는데 사회적 계층과 불평등에 대한 깊은 통찰이 담겨 있어 마이클과 함께 밤새도록 토론했던 기억이 나네요. 이런 문화적 경험은 소피아와 저에게 새로운 대화 주제를 만들어 주었고 모녀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소피아 방에 놓인 블루투스 스피커에서는 늘 K-팝이 흘러나왔어요. 처음엔 생소했지만 점차 BTS의 다이너마이트나 블랙핑크의 How You Like That 같은 노래를 따라 부르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죠.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그토록 소중히 여기던 클래식 음악회보다 소피아와 함께하는 K-팝 감상 시간이 더 즐거워졌어요. 한국어 공부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소피아를 도와주기 위해 시작했지만 곧 제 자신의 즐거움이 되었어요. 한글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구조에 완전히 매료되었거든요. 매일 아침 요가 후 30분씩 한국어 단어와 문법을 공부하는 습관이 생겼고 소피아와는 서로 한국어로 인사하며 간단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소피아가 저에게 소개해준 먹방 콘텐츠는 제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었어요. 한국인들이 다양한 음식을 먹는 모습을 보여주는 영상인데 그들의 음식에 대한 열정과 다양한 식문화가 흥미로웠습니다. 그래서 보스턴 한인타운에 있는 식료품점을 찾아가 한국 식재료를 구입하기 시작했어요. 김치, 고추장, 된장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한국 식품을 주방에 들여놓았죠. 마이클은 처음엔 의아해했지만 제가 만든 불고기를 맛본 후엔 적극적인 지지자가 되었어요. 매주 토요일 저녁은 한식의 날로 정했고 유튜브를 보며 비빔밥, 된장찌개, 김치찌개 등 다양한 요리에 도전했습니다. 가끔은 실패도 했지만 소피아와 함께 요리하며 웃고 떠드는 시간이 너무 즐거웠어요. 주부 모임에 한국 요리를 가져갔을 때의 반응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처음엔 김치의 강한 향에 놀라는 친구들도 있었지만 불고기와 잡채의 맛에는 모두가 감탄했어요. 제가 알게 된 한국 문화에 대해 이야기하자 다들 호기심 어린 질문을 쏟아냈고 다음 모임에서는 한국 문화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해달라는 부탁까지 받았습니다. 소피아의 방에서 우연히 발견한 BTS 다큐멘터리를 함께 보던 날은 특히 기억에 남아요. 7명의 평범한 소년들이 세계적인 스타가 되기까지의 여정, 그들의 끊임없는 노력과 겸손한 태도, 그리고 서로를 향한 깊은 우정에 감동받았습니다. 그들이 전하는 자신을 사랑하라는 메시지는 사춘기를 겪고 있는 소피아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엄마로서 그런 긍정적인 롤모델이 있다는 것에 감사했어요.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깊어질수록 뉴턴의 한인 커뮤니티와도 교류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인 문화센터에서 열리는 행사에 참여하고 한국 전통차 시음회, 한복 체험, 한글날 기념 행사 등 다양한 문화 활동을 경험했어요.
그곳에서 만난 한국 부모들과 교육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한국의 교육, 철학과 방식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소피아는 학교에서 K-POP 동아리를 만들었고 제 도움으로 한국 문화 주간 행사를 기획했어요. 전통 음식, 역사, 현대 문화를 소개하는 이 행사는 학교에서 큰 호응을 얻었고 소피아는 처음으로 리더십을 발휘하며 자신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딸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며 문화적 다양성이 교육에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느꼈어요. 이렇게 소피아를 통해 시작된 한국 문화와의 만남은 점차 제 삶의 중요한 부분이 되어갔습니다. 한국 문화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어 유튜브를 뒤적이던 어느 날 밤이었어요. 저는 침대에 기대 앉아 태블릿으로 BTS의 음악적 뿌리를 찾아보고 있었습니다. 한국 음악의 역사를 알고 싶었거든요. 그때였어요. 유튜브 추천 영상에 나훈아 테스형이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호기심에 클릭했는데 그 순간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화면에 등장한 것은 이른이 넘은 나이에도 놀라운 카리스마를 뽐내는 한 남자였습니다. 그의 목소리에서 뿜어져 나오는 에너지와 자신감, 그리고 관객을 사로잡는 무대 장악력에 완전히 압도되었어요.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라는 가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한국어를 완벽히 이해하진 못했지만 그 목소리에 담긴 위로와 공감이 마음 깊숙이 전해졌어요. 마치 오랜 친구가 어깨를 토닥이며 위로해주는 것 같았죠. 한 곡을 듣고 나니 멈출 수 없었습니다. 다음 곡, 또 다음 곡으로 이어지는 나훈아라는 가수의 세계에 깊이 빠져들었어요. 사랑, 무시로, 잡초, 울긴 왜 울어. 한 곡 한 곡이 저에게 다가오는 감동이 달랐습니다. 클래식 음악만 들어온 제게 이 음악은 전혀 다른 차원의 예술처럼 느껴졌어요.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면서도 깊은 서정성과 철학이 담겨 있었거든요. 특히 사랑이라는 곡의 감정 표현은 어떤 오페라 아리아보다도 강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도 여전히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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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가슴에 사랑이라는 가사가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서둘러 소피아를 깨워 물었습니다. 나훈아라는 가수를 아느냐고요? 소피아는 놀란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엄마, 그건 트로트야. 한국의 전통 대중음악인데 요즘 케이팝 팬들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 그날부터 저는 나훈아에 대한 모든 것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1968년 데뷔해 50년 넘게 한국 대중음악계를 이끌어온 가왕이라는 사실,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정치권의 유혹과 부와 명예까지 거절한 일화들, 그리고 120곡이 넘는 히트곡을 직접 작사하고 작곡했다는 놀라운 이력까지. 마이클이 아침 식사를 하러 내려왔을 때 저는 이미 노트북으로 나훈아의 공연 영상을 보고 있었어요. 남편은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죠. 에바, 괜찮아? 저는 그제야 밤새 트로트에 빠져 잠도 제대로 자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어 선생님에게 나훈아의 노래 가사를 번역해달라고 부탁했어요. 특히 사랑이라는 곡의 가사를 알게 되었을 때의 감동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나의 모든 것 다 바치리라라는 구절에서 단순한 사랑, 노래가 아닌 인생의 깊은 성찰이 담겨 있음을 느꼈어요. 주부 모임에 가기 전 차 안에서는 항상 나훈아의 음악을 들었습니다. 자신감이 넘치는 그의 목소리는 마법처럼 저에게 힘을 주었어요. 운전 중에 무의식적으로 무시로를 따라 부르는 제 모습에 놀라기도 했죠. 평생 클래식 음악만 들어온 제가 트로트를 부른다니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소피아도 제 변화에 놀랐어요. 엄마, 정말 나훈아 팬이 된 거야? 딸의 질문에 저는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넌 BTS가 있다면 엄마에겐 나훈아가 있는 거지. 그 순간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폭소를 터뜨렸어요. 한국 문화가 저희 모녀에게 새로운 공통분모를 만들어준 거죠. 매일 밤 나훈아의 음악을 들으며 저는 그의 음악에 담긴 한국인의 정서와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고 싶어졌습니다. 클래식 음악의 정형화된 아름다움과는 다른 인간, 감정의 날 것 그대로를 담아내는 트로트의 매력에 완전히 빠져들었어요. 나훈아의 음악은 제게 단순한 취미가 아닌 새로운 세계로 향하는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이제 저는 뉴턴 주부 모임에 나훈아를 소개할 준비가 되었어요. 목요일 로즈우드 컨트리 클럽 모임에 평소보다 일찍 도착했어요.
테이블 위에는 제가 직접 만든 불고기와 잡채를 놓았고 블루투스 스피커를 세팅했습니다. 친구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어요. 케이트, 사만다, 올리비아, 그리고 항상 늦게 오는 제니퍼까지 모두 모였습니다. 친구들, 오늘은 여러분과 특별한 것을 나누고 싶어요. 제가 최근에 발견한 음악 세계예요. 이건 케이팝도 아니고 클래식도 아닌 한국의 전통 대중음악 트로트입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먼저 불고기를 맛보게 한 후 나훈아의 테스형을 틀었습니다. 처음엔 의아한 표정을 짓던 친구들의 반응이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어요. 사만다가 먼저 몸을 흔들더니 올리비아도 박자에 맞춰 손가락을 두드렸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의외로 케이트가 가장 큰 관심을 보였어요. 에바, 이 사람이 70대라고? 믿을 수 없어. 이 에너지와 카리스마는 뭐지? 케이트의 질문에 저는 준비해온 나훈아에 관한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50년 넘게 활동한 그의 음악 여정, 120곡이 넘는 히트곡, 그리고 가왕이라 불리는 이유까지. 이어서 사랑을 들려주었어요. 감미로운 멜로디와 나훈아 특유의 감성적인 표현에 친구들은 더욱 빠져들었습니다. 제니퍼는 눈을 감고 음악에 집중하더니 노래가 끝나자 고개를 끄덕였어요. 에바, 내가 이 가사의 의미를 모르는데도 왜 이렇게 감동이 느껴지는 거지? 마치 오래된 친구가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같아. 제니퍼의 말에 저도 공감했어요. 그것이 바로 트로트의 매력이니까요. 언어를 넘어 직접적으로 감정을 전달하는 힘이 있어요. 그날 이후 우리 주부 모임에는 새로운 전통이 생겼습니다. 모임 때마다 매번 다른 나훈아의 노래를 함께 들으며 감상을 나누었어요. 사만다는 무시로에 푹 빠졌고 올리비아는 잡초를 가장 좋아했습니다. 케이트는 남자의 인생에 특별한 애정을 보였고 제니퍼는 울긴 왜 울어를 들을 때마다 눈물을 글썽였어요. 친구들의 관심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케이트는 나훈아의 음악을 클래식 관점에서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보스턴 심포니 오케스트라에서 일한 경험이 있어서 나훈아의 음악적 구성과 창법의 특징을 전문적으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에바, 그의 창법은 정말 독특해. 서양 음악의 벨칸토와는 완전히 다른 접근법이지만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이 놀랍도록 효과적이야. 케이트의 분석에 우리 모두 고개를 끄덕였어요. 트로트 열풍은 모임을 넘어 저희 가정에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마이클도 어느새 나훈아의 팬이 되어 출근길에 테스형을 듣곤 하더군요. 소피아는 친구들에게 엄마가 트로트에 빠졌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했고 학교의 케이팝 동아리에서도 트로트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해요. 주부 모임에서 가장 큰 이벤트는 나훈아의 콘서트 영상을 함께 보는 날이었어요. 올리비아의 넓은 거실에 모여 대형 스크린으로 2시간 넘게 이어진 공연을 감상했습니다. 사랑, 테스형, 무시로 등 히트곡들이 이어지는 동안 우리는 와인을 마시며 때로는 웃고 때로는 눈물 짓고 심지어 함께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했어요. 마지막 앵콜로 남자의 인생을 부를 때는 모두가 숨죽여 그의 무대를 지켜봤습니다. 70대의 나이에도 흔들림 없는 가창력과 무대 장악력, 그리고 관객과 하나가 되는 모습은 우리 모두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이제 저희 모임은 트로트를 넘어 한국 문화 전반에 대한 관심으로 확장되었습니다. 한식 요리 교실을 열고 한국 역사와 문화에 대한 스터디 모임도 시작했어요. 뉴턴의 상류층 주부들 사이에서 한국 문화 열풍이 불기 시작한 겁니다.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었을까? 평범한 주부였던 제가 이제는 친구들에게 한국 문화의 전도사가 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나훈아의 음악이 있었어요. 트로트에 대한 열정이 커질수록 한국 문화 전반에 대한 제 관심도 깊어졌습니다. 단순히 음악을 즐기는 것을 넘어 그 문화적 배경과 역사, 그리고 한국인들의 정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보스턴 한인문화센터에 등록해 정식으로 한국어 수업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저녁 2시간씩 이어지는 한국어 수업은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어요. 영어와 전혀 다른 문법 구조, 발음, 존댓말과 반말의 구분까지. 처음에는 정말 머리가 아팠습니다. 하지만 나훈아의 노래 가사를 이해하고 싶다는 열망이 저를 밀어붙였어요.
특히 사랑이라는 노래의 가사를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였습니다. 한국어 선생님인 김 선생님은 제가 왜 한국어를 배우는지 알고는 무척 놀라셨어요. 미국 상류층 주부가 나훈아의 팬이라니. 하지만 곧 저의 진심이 전달되었는지 수업 후에 나훈아의 노래 가사를 하나씩 설명해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의 도움으로 트로트에 담긴 한국인의 한과 정이라는 독특한 감정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한식 요리에도 도전했습니다. 요리사 출신인 주부 모임의 올리비아와 함께 한국 요리 수업을 듣기 시작했어요. 김치, 불고기, 된장찌개 같은 기본적인 음식부터 시작해 점점 복잡한 요리들에 도전했습니다. 특히 김치 담그기는 정말 재미있는 경험이었어요. 김 선생님 댁에서 열린 김장 모임에 참석해 한인 가정주부들과 함께 김치를 담그면서 문화적 교류도 하고 진정한 한국의 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이클은 제 변화에 놀라워하면서도 점차 지지해 주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취미로 여겼지만 제가 진지하게 한국 문화를 공부하는 모습을 보고는 응원해주기 시작했죠. 심지어 법률사무소에 한국계 고객이 늘어난다며 자신도 한국어 몇 마디를 배우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집 서재 한쪽 벽을 비워주며 제 한국 문화 연구를 위한 공간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 공간은 곧 저의 작은 한국 문화 박물관이 되었어요. 한국 역사서, 문화 가이드북, 언어 교재가 가득 채워졌고 벽에는 나훈아의 공연 포스터와 함께 한국의 전통 민화도 걸었습니다. 특별한 보물은 나훈아의 사랑 LP였어요. 보스턴의 한 빈티지 레코드숍에서 우연히 발견한 것인데 소유주가 한국인이었던지라 저의 열정을 알아보고 특별 할인까지 해주셨죠. 소피아의 친구들은 저희 집에 놀러 올 때마다 놀라워했어요. 미국 상류층 가정에서 한국 음악이 흘러나오고 식탁에는 김치와 불고기가 올라오니 당연한 반응이었죠. 하지만 그들도 곧 한국 음식의 맛에 매료되었고 소피아는 학교에서 더욱 인기 있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소피아의 16번째 생일 파티였어요. 주제를 한국식으로 정하고 한식 케이터링을 불렀습니다. 나훈아의 사랑을 피아노 연주로 편곡해 소피아와 함께 공연하기도 했어요. 친구들과 학부모님들의 반응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날 이후 몇몇 학부모님들이 저에게 한국 문화와 교육에 대해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한국 역사를 공부하면서 특히 교육 시스템의 발전 과정에 관심이 갔습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교육을 통해 국가를 일으켜 세운 한국의 이야기는 매우 감동적이었어요. 한글의 창제 과정, 세종대왕의 애민 정신, 그리고 현대에 이르러 세계적인 교육 강국이 된 과정까지 배우면서 한국 교육에 대한 관심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가끔은 제 자신이 이상하게 느껴질 때도 있었어요. 보스턴 상류층 사회에서 명문대 교육과 클래식 음악을 중시하던 제가 이제는 한국 트로트를 즐기고 김치를 담그고 한글을 공부하다니. 하지만 이런 변화가 제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주고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마이클과 함께 와인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가 물었어요. 에바, 넌 정말 행복해 보여. 예전보다 눈이 더 반짝이는 것 같아. 그 말을 들으니 문득 깨달았습니다. 정말로 저는 행복했어요. 새로운 문화를 발견하고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새로운 음악에 빠져드는 과정에서 제 삶에 신선한 활력이 생겼던 거죠. 그리고 이 모든 여정의 시작에는 나훈아의 음악이 있었습니다. 그의 노래가 제 마음을 열어주었고 한국이라는 나라와 그 문화에 대한 호기심의 문을 열어준 거예요. 이제 저는 더 깊이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교육 시스템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소피아의 미래와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문화에 심취하면서도 교육자로서의 제 관심은 여전히 강했습니다. 소피아가 고등학교 2학년이 되면서 대학 진학에 대한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이는 제게 한국 교육 시스템을 더 깊이 연구할 계기가 되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비교 교육 차원에서 시작했습니다. 한국 학생들이 어떻게 그토록 높은 학업 성취도를 보이는지, PISA 같은 국제 학업 성취도 평가에서 항상 상위권을 차지하는 비결이 무엇인지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관련 서적과 연구 자료들을 찾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소피아의 학교에서 진행된 학부모 교육 세미나에서 제가 한국 교육 시스템에 대한 짧은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특수목적 고등학교와 예술고등학교, 그리고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에 대해 소개했어요. 특히 예술과 학문의 균형을 중시하는 한국국제학교의 커리큘럼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많은 학부모님들이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세미나 후 뉴턴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저에게 접근해 더 자세한 정보를 요청했어요. 그분은 국제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려는 계획을 갖고 계셨고, 한국의 교육 방식에서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하셨습니다. 덕분에 저는 학교교육위원회에 참여하게 되었고, 국제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한국 교육의 장점을 접목시키는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어요. 한국 교육 전문가들과의 교류도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국의 여러 국제학교와 특수목적 고등학교의 커리큘럼을 직접 받아볼 수 있었고, 이를 소피아의 학교 프로그램과 비교 분석했습니다. 소피아는 제 연구에 큰 관심을 보였어요. 특히 한국의 예술고등학교 시스템에 매료되었죠. 피아노와 발레에 재능이 있는 소피아에게 학업과 예술을 동시에 발전시킬 수 있는 환경은 이상적으로 보였습니다. 저희는 함께 한국예술고등학교의 졸업생 공연 영상을 찾아보았고, 그들의 기량에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어느 날 저녁, 소피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한국에 있는 학교에 가볼 수 있을까요? 그 질문은 제게 큰 충격이었어요. 물론 한국 교육에 관심이 있었지만 실제로 딸을 한국에 보낸다는 생각은 해보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소피아의 진지한 눈빛을 보니 이것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마이클과 진지한 대화를 나누었어요. 처음에 그는 당황했지만 소피아의 교육에 항상 최선을 다하고자 했던 저희 부부는 최소한 알아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한국 방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다가오는 방학에 서울을 방문해 여러 학교들을 둘러보고 소피아가 단기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방문 계획을 세우면서 저는 점점 더 흥분되었어요. 단순히 학교만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나훈아의 고향도 찾아보고 싶었거든요. 특히 그의 음악에 자주 등장하는 한국의 아름다운 풍경들을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운이 좋다면 혹시 그의 공연을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작은 희망도 품었어요. 준비 과정에서 저는 한국 교육에 대한 더 깊은 통찰을 얻었습니다. 한국 부모들의 교육열은 단순한 학벌 지상주의가 아니라 자녀에게 더 나은 미래를 제공하려는 사랑과 헌신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또한 한국 사회가 전통적인 가치와 현대적인 혁신을 어떻게 교육에 접목시키는지 그 균형점을 찾아가는 과정도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한국 방문 일정이 확정되면서 저는 뉴턴 교육위원회에서 공식적인 교육 시찰단으로 인정받았어요. 이로 인해 저희 가족의 방문은 단순한 관광이 아닌 교육적 목적을 가진 공식 방문이 되었습니다. 덕분에 더 많은 학교와 교육기관에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 보스턴 교육계와 한국 교육계 사이의 연결고리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마이클도 점차 이 여행에 대한 기대를 높여갔습니다. 그는 국제법을 전공했던 터라 한국의 법률 시스템에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특히 지적재산권과 기술 관련 법률 분야에서 한국이 어떤 접근법을 취하고 있는지 연구하겠다며 서울의 몇몇 법률 사무소와 미팅을 잡기도 했습니다. 소피아는 한국 문화와 교육에 대한 리서치 프로젝트를 학교에서 시작했어요. 소피아는 학교 국제교육 포럼에서 발표할 기회까지 얻었습니다. 방문 날짜가 다가올수록 저희 가족의 설렘은 커져갔어요. 이 여행이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저희 가족의 미래를 바꿀 수도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특히 소피아의 교육과 성장에 있어서 이 경험이 얼마나 값진 것이 될지 기대되었어요. 그리고 이 모든 변화의 시작에는 나훈아의 음악이 있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한 명의 예술가가 제 삶에, 그리고 우리 가족의 미래에 이토록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니. 음악이 가진 힘, 문화가 가진 매력을 다시 한번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다이닝룸 테이블에 둘러앉아 진지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소피아는 한국의 국제학교와 예술고등학교 입학 자료를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고, 마이클은 서울에 있는 국제 로펌들의 정보를 담은 폴더를 들고 왔어요.
저 역시 서울의 부동산 정보와 주거 환경에 관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솔직히 말할게요. 저는 이미 한국으로 이주하기로 마음을 정했어요. 처음에는 그저 탐색 차원의 방문이라고 생각했지만 지난 몇 주간 더 깊이 조사하면서 이것이 우리 가족에게 정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소피아의 눈빛에 담긴 기대감, 마이클의 진지한 표정을 보니 저희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소피아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서울국제학교의 음악 특별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하면서 그곳에서 공부하고 싶다는 강한 열망을 표현했어요. 자신의 피아노와 발레 실력을 더 발전시키면서도 국제적인 학업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는 곳은 정말 이상적으로 보였죠. 마이클도 놀랍게도 긍정적이었어요. 그동안 몇몇 서울의 국제 로펌들과 연락을 주고받았고 미국 법률 컨설턴트로 일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기술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 진출하는 과정에서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역할이 그의 전문 분야와 잘 맞았어요. 처음에는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계약으로 시작하되 잘 맞으면 장기적으로 체류할 가능성도 열어두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저희 가족은 한국 이주를 거의 확정지었어요. 뉴턴의 집은 당장 팔지 않고 1년간 임대를 주기로 했고 서울에서는 강남 지역의 외국인 밀집 지역에 아파트를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소피아의 학교 지원서도 준비 중이었고 마이클의 취업 비자 신청도 진행 중이었어요. 주부 모임에 이 소식을 전했을 때 예상치 못한 반응이 돌아왔습니다. 충격과 아쉬움 대신 부러움과 호기심, 그리고 놀랍게도 우리도 같이 가면 안 될까? 라는 반응이었어요. 케이트는 자신의 쌍둥이 딸들이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는데 한국의 교육 시스템에 관심이 많다며 한 학기 정도 교환학생으로 보내고 싶다고 했습니다. 사만다는 남편이 IT 업계에 있는데 한국의 기술 혁신에 관심을 갖고 있다며 단기 출장을 계획 중이라고 했고요. 특히 제니퍼의 반응이 놀라웠어요. 그녀는 평소 매우 보수적이고 변화를 싫어하는 성향인데 자신도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녀의 고등학생 아들이 한국 대학의 여름 프로그램에 지원하고 싶어 한다며 저에게 조언을 구했어요. 주부 모임에서 제가 들려준 나훈아의 음악과 한국 교육에 관한 이야기가 그들의 마음속에 깊은 인상을 남긴 것 같았습니다. 올리비아는 더 적극적이었어요. 그녀는 음식에 관심이 많았는데 한국 요리를 더 깊이 배우고 싶다며 저희 가족의 방문에 동행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금융업계에 있는데 서울에 일주일 정도 출장을 겸해서 함께 오겠다고 했어요. 저희 가족의 정착을 돕겠다며 짐 정리와 서울 생활 준비를 도와주겠다고 자원했습니다. 저희 주부 모임에서는 한국 이주 계획을 응원하는 작은 파티도 열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불고기, 김치, 잡채 등 한식이 가득했고 스피커에서는 나훈아의 무시로가 흘러나왔습니다. 제니퍼가 준비한 깜짝 선물은 감동적이었어요. 모임 회원들이 함께 준비한 한국 생활 가이드북이었는데 그들이 각자 리서치한 서울의 좋은 식당, 쇼핑 장소, 문화공간 등의 정보가 담겨 있었습니다. 케이트는 심지어 저희 가족이 한국에 정착하면 겨울 방학 때 방문하겠다는 약속까지 했어요. 그녀는 클래식 음악을 좋아했는데 나훈아를 직접 듣고 싶다며 콘서트 일정도 함께 알아보자고 했습니다. 소피아와 그녀의 쌍둥이 딸들이 서울예술고등학교를 함께 방문하는 계획도 세웠어요. 뉴턴의 상류층 사회에서 한국 열풍은 저희 주부 모임을 넘어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한국 이주를 준비하면서 가장 설레는 일 중 하나는 나훈아의 고향과 그의 음악적 뿌리를 직접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노래에 자주 등장하는 장소들, 그가 영감을 받았던 한국의 아름다운 풍경들,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콘서트를 직접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길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이 컸어요. 준비 과정에서 제 마음은 이미 반은 한국에 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나훈아의 사랑을 들으며 서울에서의 새로운 삶을 그려보았어요. 소피아가 국제학교와 예술학교에서 자신의 재능을 꽃피우는 모습, 마이클이 새로운 도전을 즐기며 직업적 성취를 이루는 모습, 그리고 제가 한국 문화와 교육 시스템을 더 깊이 이해하고 배우는 모습. 이 모든 것의 시작은 단순한 우연이었습니다.
유튜브에서 우연히 발견한 나훈아의 테스형이 저희 가족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 누가 알았을까요? 음악의 힘, 문화의 매력, 그리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열린 마음이 이런 놀라운 여정을 만들어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저희는 한국에서의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어요. 두렵기도 하지만 설렘이 더 큽니다. 다음 챕터가 시작되려는 지금 저는 확신해요. 이것이 저희 가족에게 최고의 선택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 여정이 우리 모두에게 더 풍요로운 경험과 성장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것을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동포착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